고창군 해리면의 한 농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경운기가 길옆 경사면에 넘어졌습니다. 운행 중이던 A씨는 경운기 바퀴에 깔리면서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비구름대가 전북 지역에도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비 피해 대책을 들어봅니다. LG엘로비전과 농촌진흥청이 청년농업인의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청년농업인의 유통과 마케팅 역량을 키우기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충전시설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설치된 충전시설 가운데 고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지난 9일 오후 5시 50분쯤 고창군 해리면의 한 농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경운기가 길옆 경사면에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경운기 바퀴에 깔려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80년 만의 폭우로 곳곳에 생채기가 큽니다. 이번 비구름띠 금요일쯤에 약해질 수 있지만 오는 토요일에는 다시 몰려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와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안전만큼 중요한 건 없죠. 경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이용재 교수 연결해서 비 피해 대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기록적인 폭우에 좀처럼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위험한 곳이 많은데요. 어떤 우려들이 있습니까? 벌써 그동안에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산이라든지 집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취약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또 폭우가 온다라고 하면 그 폭우 자체도 위험하지만 산사태라든지 때 붕괴라든지 이런 것들의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예방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약해진 집안으로 산과 도로 곳곳에 걱정이 계속해서 큰데요. 산사태나 도로 땅꺼짐 현상 등 사전 징후를 알고 있어야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징후들을 혹시 주목해야 할까요? 산사태 같은 경우는 그 산비탈에서 흙탕물이 다량 흘러내리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흔들리거나 또는 뭐 비탈면을 따라서 또 돌이나 자갈 이런 것들이 흙탕물과 같이 이렇게 흘러내리거나 또 평상시에 들리지 않던 이상한 굉음이 들린다거나 이것은 곧바로 그 산사태로 이어지는 그 아주 대표적인 징후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듣고 관찰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도심지에는 산사태뿐만 아니라 옹벽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균열이 있거나 또 배수구 같은 데서 그 진한 흙탕물을 동반한 그 물이 흘러나오거나 이런 것이 보일 때는 특별히 주의하셔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119나 행정기관에 미리 좀 신고해 두시는 것도 필요한 조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80년 만에 큰 비가 내린 만큼 지금이라도 살피고 보수해야 할 곳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좀 산비탈이 뭐 한 30도 정도로 심하거나 이런 데는 폭우가 내리기 전에 비닐이나 이런 것으로 다 씌워서 붕괴나 산사태 같은 거를 좀 막을 수가 있고요. 또 시간적으로 여력이 되신다라면 지금이라도 배수구 같은데 낙엽이나 뭐 그 지저분한 물건들이 있게 되면 그 배수를 막아서 인근에 침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그 물이 몰려와서 침수의 우려가 있는 곳이 이제 지하실이나 또는 반지하인 경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데서는 미리 그런 징후가 있거나 폭우가 쏟아져서 이럴 경우에는 전기와 가스를 좀 차단해 주시고요. 특히 이제 그 저지대 같은 경우 그 지하나 반지하 같은 경우에 이 물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모래주머니 같은 것을 좀 사전에 준비해 두셨다가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폭우로 특히 정전과 통신 장애로 불편이 굉장히 컸는데요. 평소에 어떤 대비책을 기억해야 좋을까요?
연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핸드폰 완충해 두시고요. 식수, 랜턴 같은 거 좀 미리 좀 챙겨 두시고, 특히 그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미리 전원이나 가스 같은 걸 좀 차단해 주시고, 특히 가전제품만의 그 전원이라도 좀 차단해 주시고, 미리 그 사전에 그 안전한 그 대피 장소 같은 것도 확인해 두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꼭 재난방송을 청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이용재 교수였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충전 시설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새로 설치된 충전 시설 중 고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고장난 지 한 달 넘도록 그대로 방치되거나 아예 운영업체가 수리할 의사가 없는 곳도 있는데요. 허술한 전기차 충전소 관리에 이용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진호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소.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충전소의 위치나 충전 진행 여부 등 관련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용 불가로 표시되는 충전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 전기차 충전소 역시 고장으로 일주일 넘게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유소에서의 기계 결함으로 기름을 넣지 못하는 건 경험하기 힘든 일이지만 이와 같은 전기차 충전소의 결함은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느낄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충전 정보 제공 업체가 사용자 조사를 해봤습니다. 충전소 이용 시 불편 요소 1위는 잦은 충전기 고장으로 나타났습니다. 빈번한 결제 오류까지 포함하면 이용자 불편 요소의 40%가 충전기 결함인 겁니다. 시급히 개선돼야 할 충전시설 정책 역시 충전기 보급 확대에 이어 시설 관리 개선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도 웬만한 저 운동장 같은 데 이런 데는 5대씩 설치가 돼 있거든. 그런 데는 거의가 3대 이상은 고장이 나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뭐 전화해도 그냥 나몰라라는 식이죠. 뭐 그러니까 충전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많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허술한 제도 때문입니다. 민간 업체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신청하면 자격 여부만 확인할 뿐 설치되는 충전기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습니다. 충전기 한 대당 400만 원 안팎의 보조금이 지급되다 보니 업체들이 저가 충전기를 설치하고 덩달아 고장이 늘어나는 문제가 반복되는 겁니다. 특히 시설 사후 관리 의무가 없어 값싼 저품질 충전기를 설치해 보조금으로 수익을 남기고 충전소를 매각하는 사례도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지자체는 예산 딱 지급하면 끝이잖아요. 지자체에서도 충전기를 운영을 해요. 근데 그걸 자기네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충전 사업자한테 주고 끝나기 때문에 그게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특히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충전기들이 제일 고장 났을 때 그 고치는 속도가 제일 늦어요. 지난해 전국에서 운영된 전기차 충전기는 모두 4,100여 기로 여기서 발생한 고장 사고는 3,200건이 넘습니다. 매년 충전기 한 기당 한 번 정도는 고장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더욱이 비용 문제로 업체들이 수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고장난 충전소가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주가 지난 뒤에 이곳 충전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여전히 동일한 고장 안내문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최초 고장 시점부터 약 한 달 가까이가 지났지만 여전히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증가하며 이제 국내 자동차 100대 중 한 대는 전기차가 됐습니다. 덩달아 충전기 보급 역시 빠르게 증가해 지난 5년 사이 5배 넘게 급증한 상황. 늘어나는 공급에 걸맞는 인프라 관리와 개선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LG엘로비전과 농촌진흥청이 10일 오전 농진청 제2회의실에서 청년 농업인의 판로 확대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LG엘로비전은 농진청과 이달 말부터 케이블 TV 기반의 양방향 상거래가 가능한 제철장터 TV몰에서 청년 농부 기획전을 열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 농업인 경영체를 선정해 청년 농부들이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품을 제철장터 TV몰에 입점시키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전국 LG엘로비전 지역 채널의 상거래 방송을 통해서도 판매를 돕기로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의 생산업자들과 직접 대부분 1, 2단계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토마토의 컨셉 자체가 어쨌든 원물을 생산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또 좋은 마진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가격이 없어지니까 이걸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싼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 이번에 저희가 LG엘로비전하고 협력을 해서 그런 컬러와 관련되어 있는 소개를 하겠다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던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상당히 괜찮은 물건을 저희가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청년 농업인 경영체의 판매 지원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남원시가 과수와 특용작물 재배 농가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수요를 조사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형관정과 저온저장고, 과수농기계, 신소득작물 육성 지원 사업 등입니다. 이번에는 과수 냉해 피해를 막는 방상팬과 저온저장고 신선도 유지제, 과수해충 교미 교란제 지원 사업 등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또 아열대 작물인 레드향과 같은 망감류 시험 재배에 따른 묘목 지원 사업도 추가됐습니다. 신청은 이달 26일까지입니다. 보조 사업의 적정성과 사업성을 검토해서 2023년도 사업 채택 여부와 예산 반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만큼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